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듀교육 개발팀의 이가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사회가 변화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른 흰 네모칸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요. 앞으로는 레드펜 AI 수학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객을 초청해서 많은 행사를 할 텐데 단순히 우리 상품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의 맘스쿨 주제와는 조금은 거리가 멀었던 AI에 관련된 어프로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의 상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특별한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5가지 All A라는 관점 하나와, 그리고 교원만이 갖고 있는 타사의 학습 AI 상품에는 없는 교원만의 유일한 3가지를 조금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로 마무리를 하며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사회가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0년 전과 지금 사회 각 분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년 전의 교통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죠. 15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차를 타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겠지만요, 일단 우리는 자동차를 타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요, 150년 전에 전화기라는 거죠. 그리고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을 한번 봐보는 거죠. 15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 지금 이 시대가 생각나가지고 약간 아련함에 젖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150년이 지난 지금도요, 사실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아이들이 받아 적거나 선생님이 시키는 것 위주로만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와 경제와 문화는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이제는 교육이 정말로 빠르게 바뀌어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과거를 교육할 게 아니라 미래를 교육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딥체인지에서 구글의 김태원 상무님께서 정말로 멋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지역에서는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소를 키운다는 거죠. 소 목에다가 다 인공지능 센서를 설치해가지고요, 그 소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 자동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대요. 예를 들어서 이 소가 이렇게 걷네? 그동안 쌓은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걷는 소는 왼쪽 앞다리가 아프던데? 얘는 이상하게 자꾸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있네? 주로 이렇게 앉아있는 소들은 잘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소화가 필요한 그런 소던데? 라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체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소 100마리를 키우고 있으면 하루에 소 100마리를 한 마리 다 세심하게 봐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3번 소가 조금 이상한데 가서 혹시 한번 다리를 봐주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소에 대해서만 우리는 케어를 해주면 되고, 과거에는 근면하고 성실하면 성공한다라는 거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 효율성 있게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로 따지면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방금 앞에 걸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AI로 공부를 하면 좋은 점 첫 번째, 학습자의 데이터가 꾸준히 쌓인다는 겁니다. 오늘 학습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로 연결되고 내일 모레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필요한 부분에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시대는 생각하는 아이보다 반드시 표현하는 아이가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하는 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요, 디지털 기술 그 자체가 바로 언어이고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시대는 데이터를 남긴 사람, 학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학생으로 나뉜다라는 걸로 이 김태원 상무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기사입니다. 오래된 기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공교육에서도 AI를 쓰겠다가 아니라 AI를 쓰기 위해서 이제 시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통합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서 그 기사가 처음 나왔던 게 언제냐면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이들이 앞으로는 통합으로 교육을 받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눈으로 보이는 통합교과서가 언제 나왔냐? 2014년에 나왔다는 거죠. 14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8살 때 그 기사를 봤던 아이들은요, 통합교과서가 나온 다음에 대학교 2학년, 3학년으로 다 성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공교육에서 AI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교육시장에 접목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편화될 때쯤에 이미 우리 아이들은 성인으로 성장을 한 이유다. 그래서 교원이 레드펜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수학으로 거기에 앞장서서 한 학년에 50만 명 되는 아이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한 명 고객의 자녀를 바꾸겠다라고 빨리 발맞추어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교육시장에 접목하는지를 살펴봤더니 결국에 인공지능은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 속에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교육과정에 올바른 인재로 적응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만 캐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AI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공교육에서 똑같이 두 선생님이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그래도 기계가 가르치는 것보단 사람이 가르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 내용을 들으면 조금 그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시행되는 공교육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0분 수업 시간에 10분 쉬는 시간, 똑같은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 교실에서 평균적인 진도에 맞추어서 그날의 학습량을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개념을 꿰뚫는 연결되는 교육이 아니라 수는 여기까지만 배우고 도형은 여기까지만 배우고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배우고 하면서 쪼개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목차 위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일정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넌 잘했다, 넌 못했다라고 하면서 혼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AI를 활용하면 이 교육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학습을 평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공간에서 아이가 해야 되는 진도와 분량에 맞추어서 학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은 국어해, 내일은 수학해, 그리고 내일 모레는 과학해 하면서 다 분리되어 있는 교육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내가 한 자리를 배웠으면 내일은 두 자리를 시도해보고 내일 모레는 다시 세 자리를 시도해보고 하면서 연결되는 교육을 개념 위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교육의 목적이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을 나누는 그런 평가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완전한 이해를 목적으로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선생님이, AI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침에 있어서 아이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의 아이들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내일은 어제보다 더 멋진 선생님으로 성장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과연 우리 아이를 사람에게 맡길지 AI 선생님에게 맡길지 전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요, 정해진 진도 하에서 개념이 다 분리된 채로 그리고 등급을 매기기 위한 교육으로 부모님과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AI를 제대로 활용한 교육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개별 속도에 맞추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기초에서 심화학습을 나아갈 수 있고, 등급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완전학습, 완전한 이해가 목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편안함 속에서 학습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제가 그동안 받았던 교육의 평등이란 건 딱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는 것, 우리가 이거 한 번씩은 사회교과서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은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고요, 각자의 속도에 따른 교육이고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교육이다.
그게 이제 레드펜 AI 수학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에다가 교육을 접목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접목을 시켜야 될까? 간단합니다. 지금 사실은요, AI로 학습이 가능한 영역은요, 거의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가 이제 수학이고 하나가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 회사도 사실은 AI로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 제휴를 맺은 게 사실은 다른 과목이 아니라 영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수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래 있던 그 과목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수학만 강조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I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건 데이터를 방대하게 쌓을 수 있는 수학이나 영어 정도가 고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문제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영역을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이 바로 수학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수포자의 비율을 봐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수포자의 비율이요, 저도 놀랐는데 36.5%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죠. 초등학생 때부터 점진적으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해봅니다. 왜 수학이 어렵냐? 라고 했더니 내용이 어렵다가 69.3%였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수학이 어려운 게 중3 때부터였을까요? 저는 그냥 수학은 계속 어려운데 인터뷰를 중3 때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언제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할까 말까를 고민했냐? 그게 어디에 나오냐? 빨간 펜을 해지를 언제 가장 많이 하는지를 보면은 그 타이밍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빨간 펜 밀리는 건 대부분 사회나 과학 영역이 아니라 수학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2016년 빨간 펜에 한번 회원이 감소되는 비율을 보니까요, 딱 이렇게 돼요. 초등학교 유아 키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3학년 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 시점, 이 앞에 아이들은 당연히 탄탄하게 준비를 할 수 있고 이 시기의 아이여도 이 아이가 몰랐던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혹은 2학년 때부터 다시 한번 개념을 다잡을 수 있는 그 학습을 이제 AI 수학이 제공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거죠. 아이가 갑자기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것 중에서 뭐 하나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막힌다는 겁니다. 그 혈로를 우리가 뚫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CAD-S의 이제 학습 역량 검사를 보더라도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필수 지능을 우리는 논리수학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눈앞에 시급한 문제는요, AI를 활용한 그리고 상위권의 필수 요소인 수학에 접목시켜서 개인화가 아니라 초개인화시킨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포자는 당연히 없애고 모든 과목을 A를 받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시키자라는 컨셉으로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방금 전까지 교육에 AI를 접목시켜야 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편견을 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공지능은 무엇일까? 되게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에겐 웃기는 얘기겠지만요, 카메라가 처음 발명됐을 때는요, 사실 자는 사람한테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내가 담기기 때문에 내 혼을 뺏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조선,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저기 유럽의 백인들이 와가지고 카메라로 누구 사진을 찍으면요, 카메라는 박살이 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실제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되게 어리석었네라고 하겠지만요, 똑같아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산업혁명에 반대하는 부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 AI 포비아라는 신종어가 생겼어요. AI가 결국엔 우리의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요, 지금 이런 모습들입니다. 아이언맨이나 터미네이터나 트랜스포머처럼 뭔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바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상용화되면은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빙, 설거지, 청소입니다.
5년에서 10년 안에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순한 업무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러한 강한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돼요.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선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2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우리 아이들은 뭐 먹고 살아요 걱정하는 인공지능은요, 얘네가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말이 약한 인공지능이어서 그러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그 과정에 있어서 알파고의 개발자 데미스 하사비스에게 한국의 한 기자가 질문을 하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기 위해서 혹시 슈퍼컴퓨터를 들고 오시는 건가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답변을 굉장히 멋있게 합니다. 아닙니다. 알파고는 구름 위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연결을 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굳이 인공지능이 기계의 모습으로 로봇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게 지금의 기술력이 아니라요, 이미 데이터는 방대하게 클라우드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다가 이제 왓슨의 기술력을 연결만 하면 아이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을 해 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 2개를 좀 연속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은요, 벽돌 깨기라는 게임 아실 겁니다. 이 벽돌 깨기를요,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인공지능을 여기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시작할 때부터 10분까지는요 계속 죽어요. 계속 벽돌을 못 깨고 죽는데 스스로 계속 데이터를 쌓으면서 학습은 합니다. 120분 뒤에는요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초기에 시작부터 10분까지의 모습이죠. 벽돌을 몇 개 못 깬 다음에 계속 죽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20분이 지났습니다. 계속 죽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벽돌을 죽지 않고 계속 이제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 이제 240분이 지난 다음에 4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습입니다. 뭔가 아까와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틈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이에다가 구슬을 넣어버립니다. 자기가 굳이 안 움직여도 알아서 벽돌을 깰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레드펜 AI 이 수학이 왜 대단하냐면요, 이건 240분까지 학습을 한 뒤에야 이런 결과가 가능했지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최적의 길을, 우리 아이가 걸어야 되는 최고의 길을 이미 구성을 해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first birthday. It exceeded our wildest expectations. Nice to meet you, Morgan. Nice to meet you, Lee. You have a 13-year-old daughter. You don't get to see her much anymore. Skip, don't go in there, okay? Don't what? Don't you go down there, Skip. Don't be afraid, Amy. I have to go say goodbye to Mother.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요, 인공지능 왓슨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공포영화 100편을요, 얘한테 입력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관객들의 모습까지 촬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2만 개가 넘는 장면이 이제 끊어지더라고요. 그 2만 개가 넘는 장면 하나하나마다 관객들의 분위기와 표정들을 다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을 했던 그 장면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이 목원이라는 영화에 대한 예고편을 10개를 만드는데 하루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영화 예고편 하나를 만드는데 약 10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근데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 만에 10편의 영상을 예고편으로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에서 소를 키우는 거. 소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누적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컨디션 등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스스로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는 거. 즉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레드펜 AI 수학으로 접목을 시켜보면요, 이미 우리는 수십 년간 축적된 이제 수학에 대한 학습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빨간펜뿐만이 아니라 수학의 달인 같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 맞는 기준을 여러 가지를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아이에 맞추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마치 한 달 걸리던 예고편 하나를 하루 만에 10편의 예고편을 만드는 인공지능 왓슨처럼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그리고 효율적인 길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들은요, 이미 IBM 왓슨의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침투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17년에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토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IT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죠. 이때 다 같이 떴던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년 전 정도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우리 많은 식구들께서 앞으로 IBM 인공지능 왓슨이 빨간펜 선생님이 된대요 라고 다 링크를 거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년 만에 완성이 돼서 이번에 오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물건을 살 때 고민되는 게 있으면 언제나 그냥 가장 높은 유명한 브랜드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IBM 왓슨과 그리고 최고의 전문 기술력을 가진 SK 그리고 최고의 교육 컨텐츠를 가진 교원이 만났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저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장표가 아니라요, SK 주식회사에서 SK에서 제공을 해주신 장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야 되는 게 W사와 T사죠. 인공지능 요소들에 대해서 이 타사들은 없지만 우리는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장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쪽에 보여드린 장표 하나와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인공지능이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장표 하나면은 정말로 진짜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첫 번째 파트는요, AI와 교육이 이제 드디어 만날 수 있다였고요. 그리고 그게 수학이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편견을 깨자 우리 아이에게 효율적인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인공지능을 우리 교원이 제휴름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경쟁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른 인간들과 경쟁할 뿐이다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플로어를 안내해주는 상품 소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주연 학생의 마음이나 기분을 듣고 싶은데 얘기해 줄래요? 기분 좋아요. 와, 정말 행복해서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떠. 한주연 학생, 자세를 바로 하고 다시 학습에 집중해봐요. 화면을 바라보거나 터치해주세요.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집 청소도 해주며 도로도로 돌봐주는 일을 하는 사육사예요. 지금은
3회 연속 오답이에요. 러닝카드로 개념을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오늘 학습이 모두 끝났어요. 학습 결과를 함께 확인해봐요. 우와, 기초 테스트를 빠르게 통과했어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돼요. 열심히 학습하느라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분석해 볼게요. 마이쌤이 추천하는 깜짝 퀴즈에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퀴즈를 풀어볼래요? 학습과 관련된 질문이 있나요? 마이쌤에게 물어보세요. 지구온난화가 뭐예요? 이제 전단지와 리플렛 그리고 상품이 강조하는 5가지의 특장점을 이렇게 초개인화된 맞춤 관리로 해서 5가지 AI로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수학 문제 빅데이터, 초개인화 맞춤 관리, 즐거운 몰입 수학, 스몰 스텝 완전 학습. 이 하나하나의 구성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는 장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명은 레드펜 AI 수학입니다.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학습 단계는 예비 중등까지 해서 6.5단계, 그래서 980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한번 계약을 맺으면은 이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끊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 학습을 맺은 시점부터 이미 A 단계부터 F 플러스 단계까지 한 번에 다 오픈이 되죠. 그 이유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년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한번 또 계약을 맺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연구소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만약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6학년이 돼서도 이 상품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별화된 커리큘럼에 따른 맞춤 관리, 프로그램 학습과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 대비해서 진도 학습까지,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 관리와 그리고 이제 선택이죠. 화상 과목까지, 화상 수업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4일이 권장 학습량입니다. 일주일에 4일 학습한다고 했을 때 4년 4개월에 마스터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장표는 이 장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학습을 시작을 하면은 가장 최초에 한 번만 그 아이의 학습 수준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진단평가와 체험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일 학습, 여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일 학습을 제가 일부러 색깔을요 5가지로 해놨습니다.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이제 계속적으로 하루씩 번갈아 가는 건 아니지만요, 편의상 이번에는 월, 화, 수, 목, 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하루에 다 처리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대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좀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1회 학습 분량에 맞추어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학습에 대한 결과 분석 리포트가 제공이 되고 하루하루 데이터가 쌓여서 지식맵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봤던 지식맵 나에 대한 분석과 이번 달에 본 지식맵 나에 대한 분석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수학을 제외하고도 내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마이쌤 기능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타사의 AI, 학습 시장에는 없는 망각곡선 주기를 이용한 깜짝 퀴즈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개념부터 기초부터 심화부터 반복까지 잡을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처음 한 번만 이 진단평가와 체험학습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주로 메인 화면부터 본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식맵까지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별도의 서비스로 진도학습과 다양한 이제 놀이터가, 쉼터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단평가입니다. 이 진단평가는요, 학년에 맞추어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문항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뭐가 먼저 나오냐? 단순하게 아이가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어떤 교육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이가 혹시 사교육을 받는 게 있나요? 받는 게 있다면 얼마나 됐고 지금 어떤 유형의 학습을 받고 있나요까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본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결과분석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률과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의 5대 영역이 대체 어느 정도 완성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냥 점수로 받아보니까는 어디가 부족한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독해력이나 표현력이나 응용력이나 이해력이나 계산력까지 우리 아이가 정말 충분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식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춤 진도 설정. 이 아이는 A단계 1단원인 9가지의 수부터 학습을 하면 돼요 라고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취약 지식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다음에 나오는 체움학습이라는 거죠. 체움학습. 프로그램 학습지와 다른 점은 명확합니다. 레벨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이거를 풀랑말랑해. 그러면은 한 2단계, 3단계를 낮은 시점부터 시작하는 게 프로그램 학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교육과정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한다고 해서 몇 단계를 내려서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은 이 단계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일까? 그것만 캐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체험학습이 진행되고 이게 완성이 되면 이 아이의 수준보다 몇 단계 낮은 학습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효율적인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객 체험 결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죠. 아이들이 그날 학습을 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학습을 얼마나 열심히 정확하게 했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모양의 큐브 동산을요, 다양한 아이템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화면이 거의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그동안 누적된 학습을 볼 수 있는 지식맵, 그리고 내가 화상관리 서비스를 신청했을 경우에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걸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메뉴판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밑에 옆으로 넘겨도 계속 쭉 봐지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날은 어떤 학습을 연결식으로 하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념 기초학습과 유형학습, 그리고 단원평가 등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회차씩 학습을 했을 경우에 일주일에 4일 학습할 것을 권장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집중력에 대한 향상 게임이나 연산력에 대한 향상 게임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처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라는 거죠. 이걸 넣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사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이라는 걸 하죠. 몸을 약간 따뜻하게 데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학을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요, 그날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너무나도 쉽고 재미있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을 다채롭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본학습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왜? 아이의 머리에 워밍업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제 수학 영역을 가장 잘 풀 수 있는 팁을 뭐라고 주냐? 순서대로 풀라 그러지 말고 쉬운 거부터 풀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면 아까는 안 보였던 방향이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한번 게임이나 넣어야지 하고 넣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본학습을 잘하기 위한 정말로 효율적인 게임을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월요일 이제 1회 학습에 대한 컨텐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에 보여드리는 개념학습과 두 번째 장에 보여드리는 기초학습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한 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개념 강의에 대해서는요, 5가지의 다양한 이제 개념별로 단계별로 특성에 맞춰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시간은요 5분이 안 넘어요.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해서 한 가지 주제를 흥미롭게 5분 이내로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개념 강의가 제공이 되고, 그 강의가 끝나면 학습보다는 오히려 게임에 가까운, 아이들이 선을 긋거나 빈칸을 채우거나 이렇게 인터랙션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 학습이 끝나면은 기초 학습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초 학습은요, 기초 문항을 마스터할 때까지 학습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봤을 때 정답률이 80%가 되지 않으면요, 다시 연습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갑니다. 하지만 2차부터는 연습은 패스하고 바로 테스트를 볼 수 있게, 아이가 조금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같이 녹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항수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있는 표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념학습과 기초학습이 왜 중요하냐면, 개념학습과 기초학습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따라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유형학습에 제공되는 문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학습지는 내가 처음에 진도를 시작하면 이걸로 그냥 쭉 넘어갔는데, 이건 내가 단계는 똑같이 시작해도 이 개념학습과 기초학습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따라서 제공되는 유형학습이 학습자별로 상이하다는 거예요. 이때 알아야 되는 개념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 개념을 얘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하면은 더 많은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고, 그게 아닌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쉬운 컨텐츠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형학습에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하면은 추가 필수 유형의 문제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유형학습에서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요, 유형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이 유형학습에 대해서 틀린 문제를요, 쪼개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힌트 1, 힌트 2, 힌트 3. 그래서 하나씩 풀어나가면은 아이가 틀렸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단원 연산평가, 단원 유형평가, 단원 강화학습입니다. 이거는 한 단원이 끝나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3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수요일 날 단원평가, 단원 연산평가가 제공이 됩니다. 약 30문항 정도가 제공되고요. 학년별로 문항 수의 수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요일 날 단원 연산평가를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단원 유형평가가 20문항이 제공이 되는데 상, 중, 하의 문항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골고루 섞여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단원 유형평가에서 20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5개를 틀린 거예요. 이 아이가 틀린 문제를 바탕으로 금요일 날은 단원 강화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 아이가 틀린 문제가 5문제야. 근데 이게 2가지 유형의 문제를 얘가 한 가지 유형마다 2개, 한 가지 유형에 3개 이렇게 5문제를 틀렸으면요, 여기에 5문제를 다 다시 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잘 모를 것 같은 유형의 문제 2가지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단계적 분석 형식으로 완전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 예를 들어 이겁니다. 1에서 5까지가 있는데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더해서 결과값을 적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그런 유형의 문제를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검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1에서 5 사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고르세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아이가 5를 고르죠. 1에서 5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고르세요. 1을 고릅니다. 그리고 2개를 더해보세요. 그럼 5 더하기 1을 하니까 6이 나오는 겁니다. 이 3개 중에서 아이가 뭘 틀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얘는 더하기를 못하는 애구나. 아, 얘는 작은 수와 큰 수를 모르는 애구나. 그거를 분석을 하고 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취약 재학습이 될 때는 이 아이가 그냥 이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복습을 시켜준다는 거.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사람 하기에는 너무 힘든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력 통통 문제, 한 문제씩이 제공이 됩니다. 이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수학 문제라기보다는요, 실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물려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학습 결과 뭐 분석적으로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잘 뜨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2학년 걸로 풀었던 결과지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 IBM 왓슨 인공지능이 이가람 학생은 77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89점을 맞은 거예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가지고 찍은 게 몇 개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원래 제가 진짜 진지하게 풀면 100점이 나옵니다. 2학년 건데 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베이지안 지식 추적이라는 이론을, 인공지능 이론을 접목을 시켰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상품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지안 이론이라는 건 1700년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애초에 있지도 않을 그때부터 사회, 경제, 문화에 다 접목을 시켰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육에 이번에 처음 했냐? 간단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을 데이터로 남기는 게 불가능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에서는요, 이미 300년, 400년 전부터 베이지안 이론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교육에 관련해서는 최근부터 접목이 되고 있고, 이제 교원의 AI 수학이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아이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이 결과만 보고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너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네가 예상했던 점수보다는, 내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네? 네가 집중했나 보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네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 네가 실수를 많이 했나 보다 라는 결과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나의 학습 결과에 반영이 된 인공지능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루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양한 걸 마이쌤에게 물어보고, 궁금한 게 없으면 질의응답 후에 이제 학습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 보여드릴 게 사실은 이 AI 수학의 가장 어마어마한 특장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경험해본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지식맵이에요. 지식맵. 먼저 지식맵은요, 지식 간의 선행, 후행 관계에 맞추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이가 학습을 안 하면은 회색 횡성이 돼 있어요. 회색인데 아이가 학습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우수한 성적을 냈으면 자람, 초록색으로, 그리고 평균의 성적을 냈으면 보통, 그리고 조금 부족한 성적, 아쉬운 성적을 냈으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성을 누르잖아요. 행성을 하나를 눌러서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기초, 유형, 아까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푼 문제들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이걸 다 풀긴 했어. 잘하긴 했는데 얘는 사실은 정답, 얘가 알아서 맞춘 건 28% 정도고 얘가 찍어서 맞춘 건 14%야. 그리고 얘가 아는데 실수한 거는 14%야. 라는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방금 제가 여기에서 오답이다, 추측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방금 보여드렸던 이 50가지의 수 한 개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행성과는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것과 연결되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한번 연결해 보겠니? 라는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연결되는 경로가 뜬다는 거죠. 우리도 따지면은 KPS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등 1학년에서 6학년 과정 전 영역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 지약, 재학습이 제공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맞췄다고 해서 취약, 재학습에 안 뜨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가 무조건 틀렸다고 해서 취약, 재학습에 다 뜨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그동안 학습을 한 것 중에서 힌트를 눌렀던 것도 있어요. 건너뛰기를 눌렀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평균보다 엄청나게 많이 걸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얘는 이건 맞추긴 했지만 이건 다시 한번 줘야 돼 까지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 그걸 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맵은 정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효율적인 수학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습 리포트에 대해서는 한 번씩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하루가 쌓일 때마다 발전되고 발전되는 학습 리포트라는 거. 하루가 하루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날 만났을 때만 내 개인에 맞춰주는 개인화가 아니라요. 하루하루 지나감에 따라서 그 바뀐 나의 하루하루도 맞춰주는 초개인화가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장에 수학이 어려운 이유를요, 영역별 학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학년 때 몰랐다면은 고학년 때 그것과 연계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굉장히 보기 쉬우라고 그냥
조금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2년 전에 수학개발팀에서 AI 수학을 만드시기 위해서 회장님에게 보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수학을 언제쯤 포기하셨나요? 근데 저는 중2 때, 중3 때부터 성적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타고 가보니까 그게 어디였냐면요. 여기 평면도형이었습니다. 전 지금도요. 도형을 3바퀴 뒤집으면 어떤 모양인가요? 이런 문제 아무것도 못 풀어요. 제가 정말 공부를 못했던 수학은요.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다는 게 이 표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식맵 지금 혹시 다들 켜지시나요? 지금 말고 센터에서? 켜지신다는 분은 적어도 3일치 이상은 하셨다는 거예요. 한 3일치, 4일치는 해야 지식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지식맵을요. A 1학년부터 F 플러스 그 6학년까지 한번 드래그를 해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행성의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행성의 색깔이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수인지 연산인지 도형인지 그게 이제 행성 테두리 색깔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A, B, C, D, E, F. 이 파란 선이 뭐냐면요. 6학년부터 파란 선을 쭉 따라오면은 그게 1학년까지 연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1학년인데 이 상품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1학년이니까 1학년, 2학년만 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서 가입을 했는데 5학년이야. 그러면은 5학년, 6학년 것만 볼 수 있냐? 그게 아니라요. 1학년 때 해놓으면은 내가 지금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쌓으면서 6학년까지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5학년, 4학년, 3학년으로 오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6학년인데 수학에 대해서 이미 포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3학년, 4학년부터 기초부터 쌓으면서 6학년까지 쭉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진도학습입니다. 물론 방금 이제 개념을 잡아주는 영역별 학습도 좋지만요. 사실은 교과서 진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도학습 전체를 통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개념 탄탄과 실력 팍팍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2회씩 술술 단원 평가가 제공이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 수 있고 혹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영상까지 제공이 돼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학교 진도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위치를 아셔야 되잖아요. 사실 이것도 제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으로 풀었는데 전 사실 이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2학년 걸 푼 다음에 옆에 있는 백종경 사원한테 패드를 주면서 야, 난 2학년 했으니까 네가 6학년 거 해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키자마자 선배님 초등학교 2학년 상위 30% 안에 못 드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제 데이터거든요. 저는 90점을 맞았어요. 나름 양호했어요. 근데 이제 평균이 55점인데 상위 30% 아이들의 평균은 95점이라는 거. 저희가 프로그램 학습이 본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 아닙니다. 프로그램 학습만큼 더 빵빵하게 체계적으로 담아놨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트래킹 기능과 깜짝 퀴즈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눈 몇 번 마주치고 수업 시작하고 한눈 파니까 갑자기 제대로 학습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아이가 학습을 함에 있어서 옆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루가 지나면 70%가 기억 안 나고 한 달이 지나면 80%가 기억이 안 나. 복습해라고 말만 하지 언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방법은 아무도 제시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야, 너 일주일 전에 이거 했었지? 지금쯤 이거 한번 더 해봐 라고 하면서 알아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의거한 그 문제들을 제공을 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실천은 못했던 걸 AI 수학이 처음으로 우리 아이 학습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BM 왓슨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죠. 사실 우리는 수학 상품입니다. 수학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미 교수님 다들 아시잖아요. 조선미 교수님이 응답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감수를 봐주신 자연어 처리로 우리 아이들의 감정 코칭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학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의 세계 각가지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도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위키피디아와 스마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지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까지 강점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큐브 동산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받은 아이템으로 채워나가는 게이미피케이션, 게임과 에듀케이션의 합성어죠. 아이들이 이젠 교육을 게임처럼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쉼터가 다채롭게 제공이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관리입니다. 스페셜 화상관리라는 이름인데 굳이 그렇게 이름을 안 지어도 이 자체가 그냥 스페셜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맵, 아까 그 정말로 훌륭했던 그 컨텐츠를요, 우리 아이가 100%가 아니라 120%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월 1회 1주차에 엄마와 화상상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학부모와 전화상담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 AI 수학 빠르면 빠를수록 올바른 습관을 잡으면서 고학년까지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요, 성취도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져요. 티칭의 방향성이. 이 수학이야말로 사실은 어려운데 개념도 안 잡혔는데 그냥 진도 나가는 거 굉장히 무리한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성취도가 70% 미만일 경우에는요, 개념에 집중한 티칭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만약에 70% 이상이다, 문제 풀이에 집중한 학습이 구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필요한 아이들은요, 요새 김경희 교수님이 메타인지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아이에게 문답식으로 학습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표현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개념을 이해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성취도가 70% 이상인 아이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AI 선생님을 통해서 초개인화된 맞춤 관리가 가능하다. 첫 번째 A입니다. 인공지능 솔루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감정 코칭 해준다는 거죠. 수학을 제외하고도 아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다 찾아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이가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습관까지 잡아주고 중간중간마다 칭찬과 격려를 해주겠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인공지능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학 문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순하게 맞췄네 혹은 틀렸네가 아니라 이건 맞출 수 있었는데 혹은 이건 틀려야 되는데 맞춘 게 아닐까?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누적을 시킴으로써 우리 아이에게 최적의 학습 방향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장기 기억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망각 주기 분석까지 인공지능에 접목을 시켜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개인화된 맞춤 관리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의 학습 데이터가 쌓여서 또 다른 리포트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경로가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 처음에 AI를 만났을 때만 아이 맞춤형으로 플랜이 짜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학습을 하는 내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아이에 맞추어서 더 높게 성장하는 AI 수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즐거운 몰입 수학이죠.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요소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연속으로 풀거나 빨리 풀 때 채운 에너지를 바탕으로 큐브를 살 수 있고 나의 동산을 꾸민 뒤에는 다양한 인터랙션 활동으로 집중을 하면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몰 스텝,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프로그램 학습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처음 단계가 맺어지면 변경하기가 힘들다는 거 혹은 학교 진도에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강의가 제대로 마이크로러닝 같은 강의가 없다는 거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AI 수학이 완성이 되었고요. 또한 스몰 스텝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요. 2009 교육과정에서 수학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수학 교과서 연구진으로 활동을 하신 이제 박만구 교수님께서 이 검증된 커리큘럼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과 진도 학습 그리고 개념과 기초부터 다양한 유형까지 완벽하게 퍼즐을 맞춘 AI 상품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 장의 장표를 제가 별도로 이제 현장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이 세 가지는 타사에는 없는 학습에 반영이 된 AI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정리를 해놔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학습과 가로 학습과 감정 학습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배우고요. 정확하게 배우고 따뜻하게 배울 수가 있다는 거. 왜 그게 가능하냐? 망각곡선, 인공지능 망각곡선이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아이가 잊을만 하면은 계속 노출시켜준대요. 완벽하게 배워서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을 다 쪼개는 게 아니라
1년부터 6학년까지 개념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학습을 가로 학습으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관통학습, 개념학습 혹은 나선형학습이라고도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의 감정이나 학습 습관까지 잡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레드펜 AI 수학의 모토는요, 컴퓨터보다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선생님보다 정확하게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엄마만큼 따뜻하게 옆에서 돌봐준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신문기사예요. 같이 스크랩해서 올려드릴게요. 다양한 패턴의 문제가 제공되는가 봐야 된대요. 교육과정이 반영됐는지를 봐야 되고요, AI 활용해서 우리 아이 개인별로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신문기사입니다. 인공지능을 표방한 학습 많잖아요. 근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레드펜 AI 수학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부모 체험 결과, 아이들 체험 결과 다양한 장점들이 나왔어요. 이건 어차피 뭐 안 봐도 아실 내용이니까 제가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이 레드펜 AI 수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신규 초등 회원들을 다시 한번 고학년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 빨간펜에 대한 이탈률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다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일지언정 그 아이를 먼저 만남으로써 정말 우리의 주요 타겟인 모든 고객들을 아우를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교육 한 장으로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 수학 너무 어려워하는데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수학 필요하대요. 근데 이제는요, 그냥 교육에 AI를 접목하면 너무나도 편한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원은 IBM 왓슨과 SK와 손을 잡고 이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사사에 없는 우리 게 뭐가 있냐고요? 완벽하게 배우고 쉽게 배우고 따뜻하게 배울 수 있거든요. 이라는 얘기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